처음에는 이 수면제를 잠자기 전에만 먹는 수준이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를 보낼 때도 수면제를 먹고 멍하게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도 많아졌었고 몽롱해 있던 적도 많고 진짜 본인은 이 시기가 너무 견디기 힘들었었다라는 이야기를 게리 네빌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순간이었고, 네,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델리 알리가 게리 네빌이랑 인터뷰한 걸 제가 한번 자세히 봐봤어요. 그 영상 뭐 40몇 분짜리가 있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 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정말 엄청난 스타 플레이어가 순식간에 몰락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프레임들이 씌우면서 이 선수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전 좀 많은 걸 느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델리 알리가 게리 네빌이랑 인터뷰 오버랩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게리 네빌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이제는 본인이 괜찮아졌다고 하면서 솔직하게 많은 것들을 한번 털어놔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이 인터뷰가 진행이 됐어요. 첫 번째로 델리 알리가 이제 말했던 거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6살 때 엄마의 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게리 네빌이 이런 식으로 무릎을 쓰다듬어 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같이 힘들어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런 사건 이후에 아프리카에 이제 본인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살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거길로 뭔가 벌로 그쪽으로 보냈대, 6개월 동안. 근데 6개월 동안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더 이상 거기서 못 있겠다,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게 되면서부터 7살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8살에는 마약을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생존이 가능했던 환경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팠고, 야,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힘든 시기를 견딘 델리 알리가 토트넘이라는 구단에 가서 그렇게 스타 플레이어가 되고 모두가 원하는 선수가 되고 영국 국가대표에서도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인생 역전 드라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참 역시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끔 되는 영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또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토트넘에서 이제 24살 때 무리뉴를 만나면서 이제 은퇴까지를 고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왔던 이미지 fucking lazy, 요 장면이죠. 무리뉴가 이제 요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So Alex Ferguson gave me only one piece of advice in 2.5 years. 2년 동안 맨유에 있을 때 본인에게 해줬던 말은 딱 하나였다, 퍼거슨이. 그게 뭐냐면 델리 알리를 사라. 그러면서 퍼거슨이 뭐라 그랬냐면, 그의 멘탈리티, 델리 알리의 멘탈리티, 델리 알리가 축구하는 자세, 그가 보여주는 그런 강함, 그다음에 그의 마인드, 이런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다, 얘를 무조건 사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린요가 실제로 토트넘에 가서 델리 알리를 훈련시키면서 말했던 건 델리 알리는 좋은 트레이너는 아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잘하는 선수는 아니다, 우리는 이 선수를 위해서 좋은 동기부여를 찾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랩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들도 나왔었고, 하나에서는 무린요가 이렇게도 말하죠. In Mourinho's first training session at Tottenham, he was on Dele Alli's case, branding him fucking lazy and telling him, I'm going to be pain in the ass on you and you're lucky. When I am pain in the ass, it's a good thing. 정말 게으르다, 너는 진짜 게으르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한테 계속 너를 꼬집으면서 너를 계속 공격을 할 거다,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공격을 한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요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델리 알리를 불러놓고 나는 56살인데 내가 56살이 언제든지 모르겠다, 정말 시간은 빨리 간다, 너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조금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러면서 델리 알리가 굉장히 하락세를 겪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델리 알리는 생각해보면 포체티노 시절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엄청난 무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관심들을 받으면서 뭐 MK 돈스에서 뛰다가 이제 토트넘으로 오면서 한 순식간에 엄청난 스타 플레이어가 등장을 했었고, 항상 이런 좋은 관심들을 받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선수가
잘 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무리뉴라는 냉정한 감독, 할 말을 다 하는 감독을 만나면서부터 힘든 시기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고, 이 힘든 시기를 경험하면서 은퇴 생각을 하고 막 이런 거가 됐던 거는 아무래도 그런 본인이 어렸을 때 안 좋았던 그런 가정사라든가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트라우마로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또 이야기를 했냐면, 방송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무리뉴가 그때 본인에게 fucking lazy라고 말한 뒤에 정확히 일주일 뒤에 그 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존 프라임 그 영상에서는 사과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진짜 게으른 사람으로 이미지가 씌워졌고, 그런 걸로 계속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뭔가 본인이 이런 것들을 프레셔를 견디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이제 게리 네빌에게 이야기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델리 알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본인이 수면제에 중독이 되기 시작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트라우마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처음에는 이 수면제를 잠자기 전에만 먹는 수준이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를 보낼 때도 수면제를 먹고 멍하게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도 많아졌었고, 몽롱해 있던 적도 많고, 진짜 본인은 이 시기가 너무 견디기 힘들었었다라는 이야기를 게리 네빌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순간이었고, 이런 어렸을 때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거를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정말 용기를 내서 말한 스토리를 들어봤을 때는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파티 생활도 즐겼고, 본인도 막 이런 거를 변명거리로 익스큐즈로 쓰고 싶지는 않지만, 왜 이 선수가 그러면 그렇게 실력이 안 나고 있을 때 파티를 즐겼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유를 뭔가 알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막 게으른 선수, 본인의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관심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트라우마들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파티를 열고 이러면 자기 지인들이 올 거고 친구들이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자리에서는 델리 알리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줬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정말 필요했었던 거죠. 허나 이제 그런 관심을 받아봤자 축구는 잘 안 되고 있고, 축구 세상에서는 델리 알리를 향한 관심보다는 비판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델리 알리가 이제 임대 생활을 하게 되죠. 뭐 에버튼을 갔다가 다시 이제 백스타스까지 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본인이 너무 멘탈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재활센터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가서 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런 수면제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으면서 부상 부위까지 수술을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에버튼 구단한테 진짜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축구에 본인은 전념을 하고 싶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제 상황으로 인터뷰가 사실상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도중에는 게리 네빌은 뭐 눈물을 흘렸고, 델리 알리에게 계속 위로를 해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델리 알리 선수의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 미디어의 파워가 정말 이런 유명한 선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어떻게 보면 많은 비난과 이런 악플들이 델리 알리를 정말 힘들게 했구나, 그 트라우마까지 떠오르게 만들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 본인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는 많은 선수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샤워아웃을 하면서 항상 너를 사랑한다, 하트를 보내고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용기를 내준 거에 대해서 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 손흥민 선수도 인스타그램에 델리 알리를 태그하면서 힘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델리 알리 선수가 이제 본인 입으로 본인이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좀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포체티노가 첼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포체티노도 델리 알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뭐 기사들도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션다이치 같은 경우에도 에버튼에서 델리 알리를 진짜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고 델리 알리를 잘 써볼 생각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EPL이 이제 다시 다가오는데 이 델리 알리의 부활 혹은 델리 알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하나의 참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어떠한 축구 선수가 혹은 저런 환경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저런 트라우마를 겪고 과연 델리 알리 위치까지 가볼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벌써 델리 알리는 굉장히 성공을 했던 선수고 지금도 실패한 선수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응원하는 마음이 오히려 생기고 이 델리 알리 선수가 진짜 다시 한번 잘 다듬어서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들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델리 알리에게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갔고 사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본인도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고 우리가 각자의 이런 슬픈 사건 혹은 본인이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미디어에 나와서 게리 네빌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용감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델리 알리가 많이 좀 치료가 됐고 정신 상태가 많이 건강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델리 알리 선수가 다시 정말 건강해져서 경기장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또 이런 우리 옛날에 데스크 라인 때처럼 이런 또 좋은 장면들, 좋은 세레모니들, 유쾌한 모습들을 얼른 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